주십시오. 예, 질의 시작하기 전에 이철수 증인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발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그때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처남이시고 조우영 씨의 사촌형으로 되어 있는데, 예, 네, 이철수 맞습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이 사건은 2023년도에 그 강백신 검사팀이 그 뉴스타파 보도를 빌미로 해서 이게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면서 언론인과 여러 주변인들을 탄압하고 괴롭힌 사건인데요. 이철수 증인께서는 법정에서 증언을 하셨더라고요. 네, 2026년 3월달에 예,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조우영 씨가 말하기를 첫 번째 조사받고 난 다음에는 패닉 상태로 아마 증인에게 전화가 왔고 두 번째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로 커피만 마시고 그냥 나왔다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사건이 이제 2010년, 11년 처음 터졌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조우영이가 조사받았을 때는 아마 정치자금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정치자금. 예,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 조사 때는 굉장히 강도가 셌던 걸로 셌고, 예, 예. 그리고 조영이가 이제 변호사를 박영수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난 다음에 뭐 여러 다른 정언에서도 나온 것처럼 첫 번째 뭐 김만배 씨도 그런 얘기했고 남욱 씨도 그런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조영이 본인이 자기가 조사 받으러 갔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조사 없이 그냥 커피만 마시고 나왔다. 그러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네, 예, 아주 뭐 추궁이 되는 조사 없이 그냥 나왔다는 거죠. 네, 네. 그 이후로 수사는 그냥 끝났다는 거고요. 예, 그 뒤로는 또 뭐 조영이가 그 정치자금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때 어떤 얘기들이 첩보들이 많이 돌았냐면 부산저축은행 임원진들이 되게 광주일고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일이니까 이 로비를 캐면 뭔가 민주당 쪽에서 나올 것이다 인사들이 그래서 캤는데 보니까 김두우라고 청와대 홍보수석 나왔지. 그다음에 이상득 이명박 당시 친형이 연루된 정황. 김윤옥 소망교회 사람들이 나와서 수사를 덮었다라고 하는 첩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까? 첫 번째 제가 이제 그런 정보를 알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있고 예, 그런 그러니까 정보를 알게 된 예, 이유는 정보를 알게 된 경위를 설명을 드리면요. 간결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시간이 간결하게 그때 이제 부족해서요. 예. 저축은행 마지막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고위 주주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박연호, 김양, 그다음에 박영선 뭐 그 기타 주주들끼리 모여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건가 그때 할 때 이제 박영선 씨가 그때 주주 2대 주주로 있었기 때문에 다들 이제 박영선 씨는 강주 분이고 그분이 또 민주당 계열 그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관심들이 많았는데 사실 그때 김양이라이 회장으로 있었고 김양이가 로비한 대상은 영포 라인으로 저기 그 주주들 모인 자리에서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수사가 시작되면서 사실 방금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정치자금 하면서 조사를 하면서 다들 민주당 쪽으로 뭔가 나올 걸로 여론도 그렇게 그때 당시 많이 그렇게 그 보도를 했었고 막상 결과가 이제 민주당 쪽으로 나온 게 없으니까 그 영포 라인 쪽만 계속 나오니까 갑자기 수사 방향이 그 바뀌게 됐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첩보와 일치하네요. 네, 네. 예,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고요.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김우철, 봉지욱, 한상진 세 분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김우철 증인께서는 저쪽 저쪽 마이크로 이용하시고 두 분은 여기 마이크로 이용하시고요. 아니 마이크를 이용해 달라는데 왜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예. 예, 아직 세팅하고 있는데 네. 세팅하는 동안 마이크가 시간 갔습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 2022년 그 언론 보도는 2011년도에 윤석열이 검사로서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그 수사를 부실하게 했던 것을 정확하게 보도한 것인데 오히려 그에 대한 탄압은 여기 계신 세 분이 받았고 불법 압수수색부터 심하게 또 포렌식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으셨는데요. 한 분 한 분께서 좀 증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저희가 자료 화면을 준비한 것은 많습니다. 한번 띄워보실까요? 봉지욱 기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사선을 그어서 기각을 시켜버렸는데 그 부분까지 다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과 다음이요. 다음 봉지욱과 조우영 씨가 통화를 한 게 없는데 4번이나 통화했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위조한 것과 다음이요. 영장한 거를 다 돌려줬다라고 확인서를 써준 후에 같은 날 봉지욱 기자로부터 압수한 것을 다시 재압수하는 이런 만행도 저질렀고요. 한상진 청문회에 대해서 마찬가지의 그런 영장 범위에 포함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김은철 증인에 대해서 한 번만 자료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김은철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이재명, 송영길 증인 정치인들을 빨리 줄여라 이런 내용으로 굉장한 압박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세 분께서 국민 앞에 본인들 당하셨던 불법 압수수색도 인권실 수사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저는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그 당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나오는 김만배, 허재현, 신학님, 조우영, 이철수 이런 분들을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내 핸드폰 압수수색해서 거기서 전화번호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조사 6번 받았는데 첫 번째 조사에서 그분들 전화번호도 없고 통화 내역도 전혀 없다는 걸 검사가 다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빨리 수사를 종결해야 되는데 2년간 6번이나 조사하고 아까 새벽 6시까지 그러는데 저도 10시에 가서 새벽 4시, 5시까지 6번이나 2년 동안 조사받았어요. 포렌식 하면 거의 몇십만 건 사진이나 파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다 소명을 다 해야 되고 통신내역조회 서영교 위원장님 통신내역조회 당했다고 그러는데 제 주변에 핸드폰에 있는 한 9천 명 그 사람들 통신내역조회 전부 다 해가지고 사돈의 8촌까지 전부 통신내역조회했어요. 내 동생 결혼식 때 내 처음 받는 재수 씨 친정 오빠 그런 분들은 30년 동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 다 통신내역 조회해가지고 사돈 민주당이 있으니까 내 이렇게 피해 당한다고 전부 다 인간관계 이간질 시키고 초등학교 동기들 대학교 동기들 전부 다 통신내역 조회해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제가 2년 동안 국회 정책연구위원 2급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도주하고 한다고 출국정지 시켜가 집에 아파트에다가 딱지표 한 달이 멀다 하고 붙이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까 이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윤석열 정권에서 제가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은 누구 한 사람 미안하다 전화한 사람 있습니까? 검사가 형사상의 책임은 면하더라도 민사상 책임까지 면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제가 아까 국힘당 의원님들이 가족이 어떻고 그러는데 제 어머니 지금 90 앞두고 계신 분 침실까지 전부 다 압수수색 수사관 3명이 들어가가지고 조사하고 속옷도 다 뒤지고 서랍장까지 뒤지고 그래가 이게 무슨 민주공화국이에요 이게? 정말 저는 무슨 하소연 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이런 제도 개선을 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방지가 돼야 됩니다. 형사소송법도 개정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혐의 받아서 윤석열 정권에서 제가 무혐의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일이 초등학교, 중학교 동기들 찾아다니면서 저 무혐의 받았다 다 합니까? 언론이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쳐보세요. 조우영 씨 왔었지만은 조우영 씨 이런 분하고 저 통화 한 번 한 적도 없어요. 이철수 제보 현장에 제가 있은 걸로 해가 정치공작 기획했다고 지금도 유튜브 다 퍼나르고 있어요. 보수 언론에. 예. 네. 조금 전에 강백신 검사가 나와서 법과 원칙 이런 얘기 하시던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뉴스타파를 상대로 한 수사 전 과정이 저는 불법으로 점철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락하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도 저희 집에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불법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노트북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법원이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있는 노트북, 심지어는 저희 딸아이가 쓰는 노트북까지 다 분해해서 외장하드 물려서 다 열람했습니다. 이메일을 2,000건이 넘는 이메일을 다 열람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제대로 진행돼서 여기에 따른 처벌을 다 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커피라는 프레임으로 수사 시작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보도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윤석열 씨가 커피 타줬다라는 보도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매우 오랫동안 참았는데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전 법무장관 한동훈, 전 방통위원장 이진숙, 현재 국회의원 박정훈 세 분에 대해서 민형사상 소송을 지금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열심히 재판하고 열심히 소송해서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